노년기에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행복과 지원의 비밀을 밝히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과 위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은 자녀와 함께 살 때 찾아올까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 혹은 어떤 환경 속에서 찾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노화는 각기 다른 도전들을 동반하며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느냐 하는 선택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정서적 안정, 신체 건강, 그리고 삶의 질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노년기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 사는 경우, 또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거주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과 삶에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든 간에 진짜로 잘 사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보입니다. 삐찡, 누가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해주며 돌봐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가까운 가족이 아닐까요? 아침마다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 일어나고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은 어떤 분에게는 최고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78세의 마거리 씨라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강이 악화되자 딸 에밀리 집으로 이사한 그녀는 처음엔 이상적인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딸은 병원에 모셔다주고 영양 있는 식사를 준비해주며 혼자 있다는 느낌조차 갖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낀 마거릿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도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거릿은 점점 자신의 위치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만들거나 빨래를 접는 일조차도 어렵게 느껴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한편 딸 에밀리는 직장과 육아, 그리고 간병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결국 지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사랑에서 비롯된 해결책이었지만 서서히 스트레스로 변했고 서로에게 비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균형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화, 명확한 경계 설정, 그리고 필요시 전문 강병 인력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마거릿과 에밀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마거릿은 스스로의 공간과 자유를 되찾았고 동시에 가족과의 유대감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두 번째 선택,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사는 변함없는 사랑의 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나 특별할까요?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짐과 베티 부부는 노후를 함께 보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둘은 지난 세월 동안 풍파를 함께 견디고 승리를 함께 나누었으며 이제는 노년의 삶마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짐이 몇 년 전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을 때 베티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응원자였습니다. 집안일도 능력에 따라 나누어 맡습니다. 베티는 요리를 담당하고 짐은 정원을 가꾸며 활동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매일 저녁이면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며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깁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단지 로맨틱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단지 정서적 연결뿐 아니라 실질적인 협업도 가능하게 합니다. 약관리, 집안일, 외출 계획 등 공동 책임은 서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재된 지지 체계가 고령자의 고립감을 줄이고 자기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짐과 베티는 바로 이러한 진실을 대변합니다. 짐의 건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파트너십은 오히려 낙관을 키웠습니다. 서로를 북돋워주며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티는 말합니다. 우린 팀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든 함께 맞서죠.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나이에 따라 바라건대 오히려 더 깊어져서 삶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세 번째 선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 독립의 재정에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방식이 모든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독립을 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일부는 커뮤니티 속에서의 삶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다양한 거주 옵션들입니다. 요양원, 코하우징 커뮤니티, 혹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혼자 사는 삶 등이 그것입니다. 82세의 클라라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던 중 어느 날 넘어져 다치고 혼자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입소한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만족감을 우선시하는 삶을 말입니다. 결론, 당신에게 딱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라.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지지받는 삶은 누구와 함께 살 때 이루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개인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깊은 유대감을 가져다 주지만 경계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오래 지속된 사랑과 실질적인 협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코하우징 같은 대안적인 방식은 독립과 커뮤니티의 조화를 제안합니다. 결국 목표는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지붕 아래 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든,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든 기억해야 할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만족감을 우선시하는 삶을 말입니다. 결론, 당신에게 딱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라. 그렇다면 노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지지받는 삶은 누구와 함께 살 때 이루어질까요? 그 답은 바로 개인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깊은 유대감을 가져다 주지만 경계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오래 지속된 사랑과 실질적인 협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코하우징 같은 대안적인 방식은 독립과 커뮤니티의 조화를 제안합니다. 결국 목표는 자신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은 지붕 아래 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든,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든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계획되고 의사소통되며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삼으세요. 노화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색으로 더욱 빛나는 과정입니다. 황혼기의 선택, 노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거주 방식은 무엇인가? 완벽한 삶의 공간이란 존재하는가? 노인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붕 아래 머무르는 장소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심장의 뛰임을 느끼며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외로움과 활력,
생존과 번영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논쟁이 많은 이 문제의 진실을 살펴보고 왜 정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뿐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1. 가족과의 동거, 사랑과 배려, 그리고 자립의 균형. 자녀나 친척들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랑으로 짜여진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손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들이 빙고 모임에 데려다주는 일상은 작은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각이 됩니다. 그 이점은 분명합니다. 정서적 버팀목, 가족 간의 유대감은 고독이라는 무시무시한 적을 막아줍니다. 고독은 담배만큼이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세대 가정에서 사는 노인들은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딸 에밀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은 점차 제약받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달 타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 자율성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직장과 돌봄 사이에서 힘겹게 균형을 잡던 에밀리는 결국 소진의 경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해결책은 전문 도움 요청하기, 요양보호사나 전문 케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시간은 돌봄이 아닌 연결의 순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하기, 각 세대를 위한 나만의 시간을 마련하세요. 할머니의 오후 산책, 딸의 요가 클래스 같은 시간은 서로의 공간과 자유를 존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통찰, 가족은 구원의 끈이 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명확한 협력과 상호 존중 위에서 비로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통제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노후의 연대, 50년을 함께한 짐과 베티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결은 바로 공유된 목적입니다. 짐이 중풍 후 회복하던 시절, 그것은 베티의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둘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며 오래된 농담에 웃음을 나누는 그들의 일상은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인가? 건강의 선순환. 짐과 베티처럼 부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접촉. 예를 들어 포옹이나 손을 잡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두뇌 활성화. 짐은 정원을 가꾸고 베티는 요리를 합니다. 이런 공동 작업은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삶이라는 바람 속에서 함께 항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장입니다. 선택 3.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자율의 미학. 모든 노인이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코하우징 커뮤니티나 영화 골든걸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형태의 거주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과 교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 모임에 참여하며 이웃이 곧 가족이 되는 그런 일상입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 속의 안정감,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경제적 효율성, 비용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론, 모든 것은 균형에 달려있다. 행복을 보장하는 단일한 거주 방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소통, 불만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유연성,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세요. 오늘의 해결책이 내일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돌봄, 태극권 수업이든 주간 브리지 게임이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우선시하세요. 마지막 생각, 노화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에 맞춰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든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든 혹은 활기찬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든 궁극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존엄과 목적,
그리고 많은 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황혼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의 이상적인 노후를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PS. 노인 거주 트렌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집에서 노화 vs 커뮤니티 생활에 대한 안내서를 확인해 보세요. 노년의 삶, 함께 살아야 할 이유, 가족, 배우자, 홀로 사는 삶의 선택,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단순히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날들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르신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일까요? 배우자와 함께일까요? 아니면 홀로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1. 가족과의 삶, 사랑과 지지 속에서 맞는 독립의 균형.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때때로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는 경우 세대 간의 유대감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8세 마거릿은 건강 문제가 생긴 후 딸 에밀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병원 방문을 도와주고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을 나누었고, 이는 마거릿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다해날리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가족과 가까이 사는 어르신들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마거릿은 점점 자신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한 잔을 우릴 때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망설여졌죠. 반면 일과 육아, 돌봄까지 병행하던 딸 에밀리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며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드물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역할 변화는 때때로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린 대화와 존중입니다. 마거릿과 에밀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을 고용하여 마거릿은 작은 정원을 돌보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고, 에밀리는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가족과의 삶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여정,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삶의 힘, 함께 늙어가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짐과 베티 부부는 그 좋은 예입니다. 짐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베티는 곧장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한 간병 환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짐은 정원 가꾸기를 맡고 베티는 요리를 책임지며 여전히 파트너십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며 추억을 되새기는 그들의 모습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감정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접촉, 따뜻한 포옹이나 손잡기,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서로의 기억을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약 복용이나 병원 예약 같은 일상적인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짐과 베티처럼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깊은 유대이며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3. 혼자 사는 삶, 조용한 자유와 자기 발견의 시간. 가족과도 배우자와도 함께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 역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천천히 우린 차 한 잔,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로버트 79세는 아침 명상과 저널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되찾았고, 헬렌 79세는 혼자 사는 삶 덕분에 오랜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의도된 고요함, 이 정신적 건강과 내면의 성찰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이 고립이 아닌 자기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활동적인 사회적 연결망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혼자 사는 삶에서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 모두를 위한 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균형.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 존중, 자율성, 그리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혼의 선택지, 당신만의 멋진 챕터를 쓰는 법.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한 권의 소설에서 가장 깊이 있는 마지막 장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라는 이 특별한 시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일까? 혼자일까? 아니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일까? 각자의 삶에 캔버스 위에 마음을 담고 저녁엔 고양이 미스터 위스커스와 함께 미스터리 소설에 빠집니다. 홀로 사는 그녀에게 외로움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며 타인과도 유쾌하게 교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요일 독서 모임, 목요일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 그리고 주말엔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녀는 혼자이되 따로가 아닌 독립된 나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매력적인가? 자율은 중독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규칙으로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혼자 있어야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기회도 많습니다. 당신의 선택,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면 공간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테리어에 열정을 쏟고 취향에 맞는 모임에 캔버스 위에 마음을 담고 저녁엔 고양이 미스터 위스커스와 함께 미스터리 소설에 빠집니다. 홀로 사는 그녀에게 외로움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며 타인과도 유쾌하게 교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요일 독서 모임, 목요일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 그리고 주말엔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녀는 혼자이되 따로가 아닌 독립된 나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매력적인가? 자율은 중독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규칙으로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혼자 있어야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기회도 많습니다. 당신의 선택,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면 공간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테리어에 열정을 쏟고 취향에 맞는 모임에 캔버스 위에 마음을 담고 저녁엔 고양이 미스터 위스커스와 함께 미스터리 소설에 빠집니다. 홀로 사는 그녀에게 외로움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며 타인과도 유쾌하게 교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요일 독서 모임, 목요일 친구들과의 커피 타임, 그리고 주말엔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녀는 혼자이되 따로가 아닌 독립된 나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매력적인가? 자율은 중독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나만의 규칙으로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혼자 있어야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을 발견할 기회도 많습니다. 당신의 선택,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면 공간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테리어에 열정을 쏟고 취향에 맞는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몰두하세요. 혼자라고 해서 고립된 것은 아니니까요. 3.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지원형 커뮤니티의 매력. 75세의 해롤드는 은퇴한 엔지니어이자 현재는 지역시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빙고의 왕입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옛 LP 음반들이 빛을 발하는 개인적인 보물 창고이면서도 동시에 커뮤니티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한 안전망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왜 매력적인가? 안전망은 있지만 얽매이진 않는다. 원할 땐 자유롭게, 필요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삶. 사회적 교류가 자연스럽다. 게임이나 운동,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선택, 지원형 커뮤니티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방문해 보세요. 아침엔 요가, 오후엔 회화 클래스, 저녁엔 와인 한 잔과 함께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집안일 걱정 없이 오직 삶을 즐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빛을 띱니다.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와 함께한 중간 지점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당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봄눈일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퇴 계획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공유하세요.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커뮤니티 투어를 예약하거나 혼자 사는 집을 정돈하기 시작하세요. 변화는 작지만 결단력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PS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해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노후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다. 살아가는 방식에 담긴 선택의 힘. 노화는 결코 단일한 길이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행복, 건강,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선택들의 조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속에서, 혼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후의 이야기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와 해롤드 같은 분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동반자 관계, 함께한 세월이 주는 힘. 사랑은 삶의 줄기다. 60년을 함께한 엘리너와 제임스 부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의 비결은 웃음과 타협,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효과적인가? 공유된 목표, 건강 위기를 겪거나 집안일을 해결할 때 함께 나누는 동반자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 고독감은 치매와 우울증의 위험 요소인데 이를 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행복의 배수점. 아침 산책이나 저녁 식탁 같은 일상조차 함께하면 더 큰 연결의 순간이 됩니다. 당신을 위한 메시지. 동반자 관계란 단순히 연애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안식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2. 혼자 사는 삶. 자유로움 속에서 찾는 자율성. 그레이스의 선언. 82세. 내 집은 내 성이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레이스는 가족과 함께 살기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독서 모임을 이끄는 등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의지된 자유라는 것을요. 독립의 장점들, 자율의 힘, 시간표, 식단, 취미까지 모든 것을 자신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뇌 활성화, 예산 짜기, 요리하기 같은 문제 해결은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된 인간관계, 그레이스의 일정은 커피 약속, 봉사활동, 퀴즈 밤으로 가득합니다. 통계로 본 현실, 혼자 사는 노년층 중 72%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스스로의 삶을 운영하는 자부심과 의도적으로 만든 사회적 관계를 뽑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조언. 혼자 사는 삶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면
용기 있게 받아들이세요. 다만 그것을 외로움으로 이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전하는 멘토링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요양시설 생활. 안전망 위에 세운 자유 해롤드의 전환점. 75세. 한 번의 낙상 이후 해롤드는 자신의 독립성이 무너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노인 커뮤니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방을 꾸미고 퀴즈 대회에 참가하며 필요할 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생활의 매력, 사회적 에너지, 운동 수업, 소풍, 친구들과의 교류는 고립감을 막는 든든한 무기입니다. 필요한 지원, 간호사와 돌봄 인력이 약물 복용, 식사 준비, 신체 활동 등을 도와줍니다. 마음의 평온, 거주자 중 85%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 선택이 가능한가? 해롤드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과 지원 사이 균형을 맞추며 자신의 삶을 존중받는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인생의 후반부는 소중함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랑을 선택하세요. 혼자서도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 공간을 자신만의 세상으로 꾸미세요. 또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든든할 것 같다면 커뮤니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핵심은 의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 당신의 기쁨을 키워주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독립, 당신의 영혼을 반영하는 집과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커뮤니티, 당신이 피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줄 환경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생각, 노화는 쇠퇴가 아닌 감사와 목적, 연결이 있는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레이스와 해롤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나요? 연결감인가요? 목적감인가요? 탐색해보세요. 노인 커뮤니티를 방문하거나 지역 시니어 센터에 참여해보세요. 공유해보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황금 연휴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걸을 수도 있고,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이끕니다. 나머지는 마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욕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깊이 각성되는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에 접어들며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일상 속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 간병인이나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점점 더 널리 사랑받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방식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신체 관리, 약 복용 관리, 식사 준비, 청소 같은 일상 활동에서 말입니다. 전문 간병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 곁에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은 상당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이 돌봄 방식이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유연성입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혜택 중 하나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 추억과 웃음, 사랑이 가득했던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신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9세의 루스라는 할머니는 늘 자신의 독립성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고 샤워하기나 식사 준비 같은 단순한 일조차도 점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노인 요양원으로 옮기거나 가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간에 몇 차례 집을 방문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 간병인 사라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라의 도움으로 루스는 다시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사라는 간단한 청소와 약관리, 신체적 보조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루스의 하루는 여전히 그녀 스스로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창가에 놓인 그녀의 즐겨찾기 안락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고, 오후에는 친지들과 친구들의 방문으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직접 만든 담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 그 모든 것이 루스에게는 한평생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정 방문 돌봄을 통해 루스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필요한 지원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어떻게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공간에서 존엄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정서적 가치와 연결된 깊은 의미를 지닌 선택입니다. 가정 돌봄은 단지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존엄, 기쁨을 함께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물리적인 거주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고립의 위험은 커지며 그것이 아무리 아늑한 집이라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키워온 우정, 가족의, 공동체의 유대감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감정적 건강과 회복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로버트라는 72세의 과부는 소박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고요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깊은 연결과 목적감으로 가득합니다. 매일 아침 그는 오랜 친구 빌과 동네 식당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지혜와 웃음을 나눕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즐거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독을 밀어내는 생명선이며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로버트는 자신의 취미인 정원 가꾸기에 열중하며 주간 모임에 참석해 다른 애호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열정을 나눕니다. 주말에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버림받은 동물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헌신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그의 삶이 텅 비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계와 활동을 통해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웃음과 대화는 그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고, 취미는 호기심과 창의력을 불어넣었으며, 자원봉사는 삶의 목표와 보람을 선물했습니다. 연구는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보여준 것처럼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식습관이나 운동보다도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로버트의 삶은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 커피 모임이든 오후의 정원 가꾸기든 주말의 봉사활동이든 간에 그는 늘 참여하고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노년의 행복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기쁨과 목적감을 가진 삶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존엄하고 역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않았던 일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하기, 식사 준비하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트에게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세라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돌봄 선생님이
루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매주 몇 차례 루트의 집을 방문했고 목욕이나 복약 관리, 가벼운 청소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트는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이면 안았던 일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하기, 식사 준비하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트에게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골봄 제공자를 고용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세러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돌봄 선생님이 루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러는 매주 몇 차례 루트의 집을 방문했고 목욕이나 복약 관리, 가벼운 청소까지 루트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루트는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이면 안았던 일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샤워하기, 식사 준비하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 돼버린 것이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스에게는 그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전문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세라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돌봄 선생님이 루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매주 몇 차례 루스의 집을 방문했고 목욕이나 복약 관리, 가벼운 청소까지 루스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는 자신의 독립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이면 창가에 놓인 가장 좋아하는 알랏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고 오후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웃음을 나누었으며 저녁에는 익숙한 주변 환경 속에서 따뜻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루스에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집은 그녀의 정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전문 돌봄 제공자는 노인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 맞춤형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자립심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방식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에서 나이 들며 살아가도록 하며 기억과 추억이 깃든 환경 속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는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과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는 현상은 조용히 찾아오며 삶의 기쁨과 목적감마저 서서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립을 극복할 처방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로버트라는 72세의 미망인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친구 빌과 동네 다이너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배꼽 잡는 웃음을 나눕니다. 오후가 되면 지역의 정원 클럽에 참여해 식물을 사랑하는 이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흙을 만지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주말이면 그는 유기된 동물들을 돌보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들과 소통합니다. 로버트는 혼자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의미와 동반자애로 가득합니다. 그의 활발한 인간관계 네트워크는 단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뇌를 날카롭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질이 가는 것을 증명합니다. 함께 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어느 누구가 혼자 사느냐, 배우자와 함께 사느냐,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의 목적감과 소속감,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루트와 로버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년기에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개인적이며 정답은 단 하나뿐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 즉 그들의 삶의 웃음과 사랑, 의미를 불어넣는 관계입니다. 집을 마련해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 속에서 비롯됩니다. 전문 돌봄 제공자가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의 따뜻한 관심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힘은 연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개성 있는 선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가치는 바로 그런 연결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연결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루스는 79살이다. 매플 스트리트 끝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집에서 그녀는 어느 평화로운 아침 차 한 잔을 따르고 있었다. 손은 늙었지만 단단히 움켜쥔 듯 흔들리지 않았다. 집안은 옛 추억을 간직한 보물창고였다. 오래된 사진, 아이들이 자라며 남긴 낙서, 연말 연시마다 함께 나눈 식탁의 흔적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집은 점점 무거워졌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빴고 샤워조차 위험한 모험이 되어갔다. 그래도 그녀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곳이야.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엔 억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나타났다. 미소가 따뜻한 간병인이었다. 일주일에 며칠 사라는 루스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방해자가 아니라 다리 같은 존재였다. 목욕을 도와주고 약을 정리하며 빨래를 개켜주는 그녀의 손길은 결코 침범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도움 덕분에 루스는 다시 예전의 아침을 되찾았다.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순간을 느끼며 마치 모든 것이 변함없이 이어져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루스의 이야기는 노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은 혁명 같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다는 건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찾는 일이다. 루스처럼 많은 어르신들에게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그곳엔 오랜 세월 묻어난 향기와 발걸음에 맞춘 마룻바닥의 삐걱거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녹아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엮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전문 간병인은 바로 그 소중한 뿌리를 지키는 수호자인 셈이다.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그렇다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들은 어떨까? 타인의 눈엔 외롭게 보일 수도 있는 삶에도 또 다른 형태의 풍요가 존재한다. 로버트는 72,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겉보기에 적막할 수 있지만 실제 그의 일상은 그렇지 않다. 아침이면 20년 동안 함께한 친구 빌과 동네 식당에서 만나 커피를 나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종종 컵 위로 넘쳐 흘렀다. 오후엔 지역 커뮤니티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돌보며 주변의 할아버지들과 기술을 교환하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주말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의 짖음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로버트에게 외로움은 낯선 단어다. 그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다. 다양한 사람과의 연결이 그를 생기있고 명료하며 여전히 강렬하게 살아 숨쉬게 한다. 과학은 조용히 속삭인다. 우리가 진짜로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라고. 인간관계,
즉 사회적 유대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연구 결과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로봇 같은 삶 자체가 증명해준다. 누군가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집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누군가는 활발한 인간관계로 외로움을 이겨낸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같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인간됨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목, 나이듦의 비결은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 있다. 인트로, 만약 영원한 젊음이 장소가 아닌 감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정체는 바로 연결입니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깨부수기. 79세인 루스 같은 어르신들은 단순히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스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며 책클럽 모임을 주재하고 친구들과 오후 차 한 잔을 즐깁니다. 그 결과는 요양원도 불편함도 없는 독립적인 삶, 단지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 익숙함 이퀄 자유. 집은 단순한 벽과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이며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맞춤형 돌봄, 요리만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청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에 맞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법.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72세의 과부 로버트는 좁은 아파트를 오히려 사회적 연결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커피 동료들, 매일 아침 식당에서 길과 나누는 가벼운 수다, 정원 동호회, 손톱 밑에 흙을 묻히며 식물 사랑꾼들과. 마지막으로 남는 생각, 행복을 결정하는 건 주소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맨션이든 스튜디오 아파트든 자녀의 스페어룸이든 상관없습니다. 노화의 진짜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크게 하고 웃음을 자주 짓고 혼자 밥 먹지 않는 것. 당신을 위한 과제. 최근 몇 달간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달 안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meetup.com을 참고해보세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PS, 좋아요 버튼을 눌러 나이 든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이 글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하고 경쾌한 멜로디가 배경에서 흐릅니다. 당신의 가장 멋진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커피 모임. 마지막으로 남는 생각. 행복을 결정하는 건 주소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맨션이든 스튜디오 아파트든 자녀의 스페어룸이든 상관없습니다. 노화의 진짜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크게 하고 웃음을 자주 짓고 혼자 밥 먹지 않는 것. 당신을 위한 과제. 최근 몇 달간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달 안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meetup.com을 참고해보세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PS, 좋아요 버튼을 눌러 나이 든다는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이 글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요. 따뜻하고 경쾌한 멜로디가 배경에서 흐릅니다. 당신의 가장 멋진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커피 모임 자리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행복과 건강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의 기반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들 위에 세워집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과 마음가짐들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고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전했거나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다면 정말 기쁩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큰 가치를 전했다면, 아쉽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0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은 우리가 더 나은 이야기와 통찰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이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팁과 사례,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만나는 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호기심을 품으신 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먼 훗날 사람들에게 남길 당신의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 실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대화에 함께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꼭 들려주세요. 댓글에 구를 남겨주시면 우리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반대로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평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나침반입니다. 왜 당신의 피드백이 중요한가요? 하나의 9는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게 하는 에너지가 되고, 하나의 0은 우리가 더 멀리,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에서는 진실되고 열린 대화가 중심이며 서로의 성장과 지지가 만나는 소중한 장입니다. 함께 하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더욱 당당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용기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로 이 여정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Star PS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 모험을 이어가세요. 당신의 평생 웰니스 여정을 위한 첫걸음,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쁨, 활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방금 본 내용이 마음속에 와닿았다면 저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진정한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9 혹은 우리가 아직 부족했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컨텐츠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왜 당신의 의견이 중요한가? 당신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든 그것은 저희가 계속 나아지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나은 수면, 더 건강한 관계, 또는 균형 잡힌 마음을 추구하는 분들 모두에게 우리의 컨텐츠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반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다음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댓글에 9를 남겨주세요. 혹시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0으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더 건강하게, 더 밝게 웃으며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성장하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 삶의 만족감, 활력, 장수를 위한 기반. 만약 당신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 활력, 그리고 의미 있는 오래된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기적 같은 해결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지만 강력한 선택들, 정신적 명료함, 신체적 건강, 정서적 회복력을 형성하는 습관들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거대한 나무의 뿌리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가 없다면 아무리 가지가 높이 뻗어 있어도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 움직임, 역량, 연결, 그리고 목적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과학과 경험으로 입증된 실천적 방법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5가지 기둥. 1. 마음 챙김. 끊임없는 분산과 소음 속에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고요한 순간을 가진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흡에 집중하거나 명상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낮추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감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2. 움직임, 온무브먼트. 운동은 단지 외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생기 넘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입니다. 빠른 걷기든 댄스 수업이든 집에서 하는 요기든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기분을 띄우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노화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영양. 당신은 먹는 음식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들은 몸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영양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정서적 균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연결, 커넥션. 본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진정한 관계는 위로와 웃음을, 소속감을 선사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따뜻한 교류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5. 목적 퍼포스. 아침에 눈을 뜰 이유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의도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열정을 추구하거나 사랑하는 일을 돌보는 것처럼 목적의식은 삶의 모든 단계에 방향과 기쁨을 줍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전했다면 삶을 더 충만하게 살고 싶고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싶고 혹은 단순히 지금보다 더 좋은 자신을 느끼고 싶었다면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삶의 변화를 각오하고 에너지 넘치는 미래를 맞이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면요. 또는 0을 적어주세요. 만약 이 내용이 당신과는 잘 맞지 않았다고 느껴졌다면요. 귀하의 의견은 저희가 여러분과 다른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성장은 한순간씩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삶, 오래도록 가치 있고 충만한 친구들과 오후 차 한 잔을 즐깁니다. 그 결과는 요양원도, 불편함도 없는 독립적인 삶, 단지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 익숙함, 자유. 집은 단순한 벽과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이며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맞춤형 돌봄 요리만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청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에 맞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법.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72세의 과부 로버트는 좁은 아파트를 오히려 사회적 연결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커피 동료들, 매일 아침 식당에서 빌과 나누는 가벼운 수다, 정원 동호회, 손톱 밑에 흙을 묻히며 식물 사랑꾼들과